네, 오늘은 화면이 좀 커진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계지리 맡고 있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시 뵙게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도 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반은 화요일날 이 수업을 들으실 거고 어느 반은 목요일날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세계지리 단원에 맞게 또 영상 오늘 제작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요번에 노트 받으신 거 뭐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그 노트에 거의 빈칸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빈칸 있는 부분들도 영상에서 보실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드렸으니까 네, 잘 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도 집에서 들으실 텐데 고생 많으시고요. 뭐 몇 시에 들으시던 간에 네, 저는 지금 몇 분인가요 지금? 네, 월요일 오후 8시 15분 저도 집에서 이렇게 저녁을 먹고 찍고 있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제 방 소개해드리나요? 네, 일단 제 앞에 컴퓨터와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뭐 유튜버들처럼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건 다음 시간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제 침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로 나가면 이제 저희 집 거실이에요. 그리고 제 방은 이게 다예요. 여기에 옷들 있고요. 이쪽 옆으로는 이제 제 서재라고 해야 될까요? 제 이제 고등학교 더 나아가서는 거의 중학교 때부터 모아놓은 책들도 있고요. 이런 책들이 모여 있고 제 화장대와 네, 제 화장품들과 뭐 물들 항시 이렇게 먹는 친구들 항상 컴퓨터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어느 집에 살고 계신지 모르겠고 또 어느 공간에 살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 공간이 가장 편해요. 네, 뭐 학교가 편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공간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전달해드리는 일이 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세계지리 잘 설명 또 드리면서 수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여기서 이걸 넘겨야지. 네, 제가 지금 카메라 세팅을 바꿔서 좀 헷갈리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계화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죠. 그래서 이 세계화에 대한 거를 배우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세계화를 배웠으면 그 다음에 있을 이제 지역화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교과서에서 우리 교재에서도 나온 부분이라 한번 잠깐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보면은요, 이제 거기 프린트도 써 있어요. 미국 다국적 기업의 국제 분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요거가 이렇게 떠 항상 보면요, 하나의 비행기를 만드는데도요 꼬리는 미국에서, 수평 조향 장치는 이탈리아, 배터리는 일본, 그리고 날개 끝은 또 대한민국이 만들었네. 그러니까 이 날개가 비행기한테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날개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착륙하는 데에 그 연료 소모를 더 적거나 아니면 더 많게 늘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행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지금은 여러 국가들에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거를 나중에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클러스터 공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이 관련 분야에 있는 부품이 들어가는 회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체를 이룬다 해서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친구는 이 클러스터라는 뜻이 뭔지 알겠죠? 저는 요대로 용어를 배워서 잘 모르겠는데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지금 클러스터 공업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교과서 좀 외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한번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조선 사업,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거죠. 비행기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요, 여러 국가들이, 그리고 여러 부품 업체들이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각각의 국가에서 생산된 거를 한 공장에서 집합을 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한 국가에 있는 공장에서 여러 국가의 기술팀들이 붙어서 제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절감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날개 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우리도 예를 들면은 화물 출입문 만들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스웨덴이 더 싸. 스웨덴이 단가를 더 싸게, 그리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비행기를 최종적으로 만드는 업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죠. 그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은 더욱더 붙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선진국들에서는 이 기술력을 얼마나 누가 먼저 가는지를 살펴보는 거겠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만 신나진 않았죠? 여러분들이 이게 새벽에 들으면 굉장히 신이 안 날 건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럼 이제 지역화로 좀 넘어와 보자 이거죠. 어쨌거나 세계가 하나 되는 거는 또 세계화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이 지역색을 또 갖춰가면서 이 지역을 홍보하는, 우리 나라, 우리 국가, 우리 도시를 홍보하는 방법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특히나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족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죠. 그러니까 동방예의지국이라고도 하고 한의 민족이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단일 민족 국가라는 것도 굉장히 지역적 특성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지리적 표시제라는 거를 해서 이 지역을 알리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세계적으로 어떤 기후가 나타나거나 이 지형이 어느 지형에 속하거나 이 지역의 땅덩어리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생산품들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피가 잘 자라기 위한 조건이 있고요. 뭐 이제 아마 1학년 때 해보셨겠지만 벼농사가 잘 지어지는 조건이 있고 밀농사가 잘 지어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맞춰지면 벼든 밀이든 나오겠지만, 맛있는 벼가 나오고 맛있는 밀이 나오는 그 조건에 딱 맞춰져 있는 그런 것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비싼 쌀 중에 하나가 이천쌀이죠. 임금님표 이천쌀, 그 옆 동네인 여주쌀, 그 다음에 철원쌀, 이런 것들도 지역 표시책 중에 하나죠. 이런 건 한국 지리 가서 한 번 더 배우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런 지리적 표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소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지역의 특정 장소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인천 하면은 여러분들이 차이나타운을 많이 떠올리는 것처럼, 물론 차이나타운을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아쉬운 건, 우리나라고 이 한반도에 있는 인천이라는 광역시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한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그 지역에 맞게끔 뭐 만들어진 관광지라든지, 예를 들면 강화도가 되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되면 좋을 텐데 조금 그냥 이건 아쉬운 부분. 그리고 기업과 관광객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지역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만드는 것도 또 장소 마케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지역 브랜드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상품, 서비스, 축제 이런 것들을 브랜드로 인식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으로 치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 최근에 제가 가보니까 경포에 달빛 축제라고 이런 걸 하더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 그 경포 호수 주변 내에 산책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돌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달 모양의 이제 조형물들이나 아니면 이제 불빛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걸 축제화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알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학 시간이 됐을 때 관동 별곡이나 이렇게 보시면 경포가 나오거든요. 예, 그 뭔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브랜드화 시키려고 하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축제가 브랜드가 돼버린 곳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세계지리 시간이니까 한번 세계 속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도 좀 보면 좋겠죠. 일단은 한번 이것도 저희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저희 교과서에도 있는 지도인데요. 세계의 주요 지리적 표시제가 어떻게 돼 있나 라는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보면은 특히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커피로 굉장히 또 유명하기도 하고요. 자메이카도 요 원두가 상품화가 되어서 자메이카, 그러니까 블루 마운틴 하면은 이건 자메이카 원두다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 먹는 거긴 한데요. 뭐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샴페인이라든지 포도주 같은 거가 프랑스 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요 주변 동네가 마침, 그러니까 뭐 지중해 쪽에 올리브도 그렇고요. 이쪽이 포도나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재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한 기후되긴 하지만 이곳에서는 올리브나 포도나무가 많이 자라요. 그러니까 그걸로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이 지역의 상품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독일도 포도주가 있죠. 근데 이제 모젤이라는 이름으로 다르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요 동네에 맞게끔 또 나오는 거죠. 보면은 대부분들이 보면은 그 지역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자메이카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도는 차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누가 하나 이렇게 잡을까봐 하지만 이거 말고 이거요. 이 차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가자고요. 뭐 이거에서 이게 뭐 엄청 뭐 중요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지역화를 하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 동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화면 볼 때 좋겠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요거는 많이 봤잖아요. I love 뉴욕. 그러니까 이거 해서 패러디에서 나오는 것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뉴욕시를 홍보하기 위한 지역 로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뭐 인천도 마찬가지고 다 로고들이 있지만 뉴욕은 요렇게 했다라는 거. 혹시 이거 어딘지 알겠어요? 이거는 암스테르담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암스테르담을 이렇게 띄어서 해보니까는 요렇게도 가는구나. 이거는 베를린이고요. 이건 코펜하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의 이름에서 이제 브랜드화 할 만한 것들을 해보는 거죠. 이거 해서 I love 뉴욕은 뭐 티셔츠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뭐 컵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머그컵도 나오고 제가 봤던 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되어지고 있긴 해요. 물론 이제 세계화 되어 버린 마당에 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드린 부교재 보시거나 하시면은 거기에도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설명해 드릴 내용은 이거예요. 아이고 제가 머리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라면요. 지금 위에 여기 4개의 그림 4개 다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 보이나? 포인트가 안 보이는, 포인트가 지금 안 보이는군요. 아무튼 그럼 여기 요쪽 요런 데 지금 보시면요. 피자들이 있어요. 전부 다 피자들이죠. 보면은 전부 다 피자. 미국 시카고식 피자, 뭐 인도 피자, 브라질의 피자, 우리나라 피자. 보면은 똑같은 피자라는 메뉴에서 안에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바뀌어 있죠. 세계적으로 이 이탈리아의 피자라는 음식이 전파가 되죠. 전파가 되는데 그 지역색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 이제 조화가 된 거죠. 그래서 흔한 말로는 저는 현지화라고 부르고 싶어요. 물론 이제 교과서에 보거나 이렇게 하면 세방화라는 뜻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지방에 들어가서 그거에 맞게끔 되었다라는 말이긴 한데 결국 현지화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피자 같은 경우는 불고기 피자, 김치 피자 이런 게 있다고. 탕수육도 김치, 치즈, 피자, 탕수육 이런 거 생기잖아요. 아직 안 먹어보셨습니까? 나중에 대학 가서 많이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인천에선 제가 잘하는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드셔보세요. 기회가 되면.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열대기후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자주 먹는 뭐 바나나라든지 파인애플이라든지 이런 피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뭐 파인애플 피자 싫어한다고 뭐 지금 이거 혐오할 필요 없겠죠. 예. 그냥 넘어가자고요. 이런 거. 예. 우리나라 피자 아니잖아요. 이거는 브라질 피자잖아. 넘어가자고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의 종교가 이제 힌두교죠. 힌두교는
소를 굉장히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특징이죠. 그 소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소고기를 빼고 그걸 맞게끔 넣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지역을 가면은 또 돼지를 안 먹으니까 거긴 또 돼지고기를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만 하나요? 저만 하나요? 네, 저만 신나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시카고식 피자는 이렇게 깊은 그릇에 뭐 두껍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맞게끔 세계화된 그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하나의 모습이면서 지역화의 모습이 섞여 있는 거죠. 그 지역에 맞게끔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것들. 그래서 햄버거도 그렇다는 거죠. 햄버거도 이거 불고기 버거는 우리나라 거죠. 이게 인도 가면 있나 봐요. 카레 버거가 있대요. 케밥 버거가 있대요. 전 이거 소시지 버거는 솔직히 맛이 좀 궁금한데,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맞게끔 변화되어 가는 것들, 그리고 그거에 적응해서 가는 용어를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좀 빠른데 이해가 가셔요? 좀 온라인의 특징이죠. 이걸 이렇게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세계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있을 거고 지역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러니까 세계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가 있는가? 일단은 거대 단일 시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알아볼 게 있다면, 저는 특히나 이 부분, 다국적 기업과 국제금융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그리고 국가의 의미와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온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세계화가 된다라는 건 세계가 하나로 뭉쳐진다라는 얘기죠. 그럼 세계가 하나로 뭉쳐진다라는 건 여러 개의 국가가 있지만 생산되는 게 여러 국가에서 되더라도 결국엔 또 한 군데서 조합이 되고, 뭐 제가 이렇게 지금 밑에 요쪽에 이렇게 해드렸지만 보면은 이건 제가 예전에 알바하던 영등포 타임스퀘어 나이키인데 지금 바뀌었거든요. 여기가 뉴발란스 자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런 기업들, 뭐 아디다스, 뭐 풋라커라든지 뭐 푸마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업체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군데의 회사를 두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생산 공장은 뭐 예를 들면은 베트남에 있어요. 베트남이나 뭐 중국, 이렇게 좀 인건비가 싼 곳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판매 시장은요? 이건 전 세계로 가요. 전 세계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매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외화가 장난이 아닐 거거든요. 그럼 뭐 국가가 있으면 뭐해? 이 다국적 기업들이 더 많이 돈을 가질 텐데요.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금융 자본이라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코스닥, 나스닥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산의 국제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상품, 뭐 서비스, 자본, 노동력, 정보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회사 내에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이 생산 공장, 이 아이디어 공장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뭐 아이디어 회사들이 꼭 미국에 있으라는 법은 없죠. 왜냐하면 또 지역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이키는 이제 미국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키에서 일을 꽤 오래 했어요. 제가 한 4년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신발의 기본적인 토대는 미국 기준이에요. 이 런닝화들이 미국 기준이고 발도 미국 기준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땅에서 런닝하기가 좋은 신발이란 말이죠. 그럼 한국에서 좋은 신발은 뭘까? 한국에서 더 인기 있는 옷은 뭘까? 그러니까 판매 전략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이키 코리아에서 하는 거랑 나이키 재팬에서 하는 거랑 다르다라는 거죠. 이해가 좀 가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력이나 서비스도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또 뭐 우리나라랑 일본의 서비스 문화가 다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하다 보면 또 이제 결국에는 이 기업 내에서 만약에 싸우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이 매장마다 아니면 이 나라마다 나이키 매장들이 뭐 있겠죠. 아디다스 매장이 있을 거고 여기서의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계화 덕분에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그냥 우리나라 토종,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우리나라에서 서비스하고 우리나라 거 정보력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면 우리나라에서만 하면 되잖아요. 굳이 뭐 세계까지 나가가지고 굳이 발벗고 나서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세계화가 일어남으로써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이해 좀 되십니까? 예. 제가 이쪽을 바라보는 지금 이유는 모니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지금. 근데 모니터가 두 개가 있는데 이쪽을 제가 지금 그 뭐라고 하죠? 이쪽은 제 수업 화면, 이쪽은 이제 최종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렇게 하는 중이에요. 내가 여기가 이뻐서 보이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규모가 이제 지구적 규모가 된다라는 거죠. 규모가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지역에 맞게끔, 그리고 또 이제 어쨌거나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세계급으로 움직이는 이런 거에 의존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려우시면 여러분들이 꼭 저한테 질문을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역화가 심해지면서 아니면 지역화가 생겨나면서 생겨나는 현상은 또 무엇인가? 제가 이것도 아마 한 번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EU, 유럽 연합, 유로피안 유니언으로 되어 있죠. 아세안, 이게 아시안이랑 태평양 국가들 연합이거든요. 이렇게 지역별로 협력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EU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있고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EU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끼리는요, 그 지역 내에서 자본이라든지 물자, 정보, 그러니까 화폐도 똑같은 걸 써요. 유로화를 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무역협정, 프리 트레이드, A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FTA를 체결하면요, 그 국가 간에서 그리고 그 지역 간에서 하는 경제 협력을 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러니까 진짜 이거 예전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한미 FTA를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일 이슈가 된 게 이 소고기에 대한 수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소고기 소비율이 높은 나라예요. 근데 그 당시에 광우병이 미국에서 엄청 돌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도는데도 불구하고 이 FTA가 체결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한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 광우병 소를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하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죽는다, 다 광우병 걸려 죽는다, 막 이러면서 엄청 반대 시위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게 제 학창 시절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사회의 흐름을 알아야 이 세계지리라는 과목과 뭐 여러분들이 여타 배우시는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실 텐데, 뉴스를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 흐름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마 2000 진짜 몇 년도일까요? 한 진짜 2008년도, 9년도 이때쯤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세대에 또 있는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의 이슈는 사실 지금은 코로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에 관한 거라든지, 그러니까 백신이 지금 뭐 어디서 개발이 돼서 뭐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랑 뭐 화이자 백신, 지금 이 두 개가 가장 통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디서 돼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뭐 예를 들면은 국제보건기구에서 뭐 그거를 통과해서 어떻게 또 퍼져 나가는데, 여기서 예전에 그 미국의 트럼프가 막 이러면서 복잡하죠. 너무 너무 복잡하죠. 이런 식으로 국가 간의 협약을 맺어가고 또 전 세계적인 협약들이 생기고 이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되는 것들도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유럽 연합과 우리나라가 FTA를 만약에 맺게 되면 그 유럽 국가들과 우리나라가 같이 교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또 그 대신에 지방의 분권화가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국가로 몰리는 것보다
세계화로 해서 뭐 이러면 하나의 덩어리로 모이는 것보다 이 지역마다의 특색들이 생기고 이 지역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죠. 그 국가들의 권한이 더 커지는 거고, 특히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연합 국가잖아요. 여러 개의 주가 50여 개의 주가 모여서 생긴 연합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자치권들도 생겨날 거고, 이 지방정부 주도의 국제 행사 개최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역색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행사들, 특히 문화 행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 하겠다? 2학기 때. 그러니까 1학기 때 왜 거기가 그렇게 되었는지, 그런 문화들이 생겨난 도대체 이 기후적 특징은 뭐고 지형적 특징은 뭔지는 그때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게 가면 문화가 쉽다니까요. 원래 문화를 먼저 하고 싶긴 한데 이게 또 모의고사는 앞에부터 나옵니다. 세계지리는 그래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진짜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링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EBS가 지금 이렇게 뒤로 가는 게 안 되잖아요. 앞뒤로 움직이는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선생님께 부탁을 해줘요. 링크 달라고. 링크 드릴 수 있어요. 링크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영상 심지어 다운받아서 보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죠. 더 볼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고, 제가 못 믿어오신 분들은 세계지리 강의를 하나 들으세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이제 2015년에 있었던 한겨레 신문에서 있었던 기사인데요. 어떻게 보면 세계화가 있어서, 그러니까 세계화가 되면서 있어지는 가장 큰 최근의 세계화의 또 하나의 분야는 감염병이 세계화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2015년 기준이다 보니 뭐 이제 조류독감이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여러분들도 다 이제 겪으신 것들이죠. 뭐 메르스라든지 뭐 조류독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그리고 지금에 와서 코로나19라는 지금 이제 신종 감염병이죠. 이 감염병이 옮겨가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급속도로 퍼졌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한두 명씩 이제 뭐 걸리다가 갑작스러운 확산이 있어지게 되었고요. 물론 이제 그 원인을 찾아보니 이제 중국에서 당시에 우한 쪽에 있었던 관광객들이 대구에 왔었다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구 지역에 있던 그 특정 종교 지역에서 확 터지게 됐고, 하필이면 또 그 종교에서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서 있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이것이 너무나 삽시간에 퍼지게 됐고, 이건 물론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뭐 오늘만 해도 400명 이러는데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더 인구수가 많은 나라들은 훨씬 더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필수적으로 해외 출장을 나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또 막을 수가 없으니까, 또 그 가운데서 그 국가 통제 내에서 벗어나서 또 움직이는 사람들 때문에 이것이 퍼지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계화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죠. 특히 감염병에 있어서만큼은 또 진짜 전 세계가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 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 감염병에 대한 대처를 잘하고 있는가 라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오시더라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게 우리나라만 막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막아서 될 문제였으면 우리나라 봉쇄했겠죠. 근데 뭐 봉쇄를 할 수 없는 국가적 차원도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퍼진다는 거죠. 어쨌거나 전 세계가 종식이 되지 않는 한 이건 종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자발적 거리두기 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이거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못 지켜주시면 이 세계화된 이 상황에서 가뜩이나 우리 주변도 굉장히
여러분들도 잘 안 붙어 다니시겠지만 뭐 친구들끼리도 진짜 뭐 어디 가시면은 지금 이제 카페도 되고 식당도 마스크 벗고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때에선 정말 나 때문에, 야 물론 이제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나 하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 이제는 뭐 우리 지역 그걸 넘어서서 뭐 옛날처럼 지역 간 교류가 완전 없어서 뭐 지역 간 거리가 우리나라만 해도 뭐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강릉 왔다 갔다 하는 데만 몇십 일이 걸렸잖아요. 몇 달이 걸렸고, 과거 시험 보러 간다면 몇 달 전부터 움직였다고. 근데 지금은 뭐 3시간이면 가요. 부산 3시간이면 가죠. 강릉 2시간이면 가요.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옮기기가 쉽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경각심은 가지고 세계화를, 또 그리고 지금 이 감염병의 시대를 우리가 뭐 맞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세계화를 하면서 또 이런 것까지 하네요. 네. 일단 비나면이 나왔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서 지금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세계지리가 지금 저희가 총 3개 반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화, 금,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학교가 아니라서 요렇게 아마 듣는,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냥 가칭으로 붙입니다. 요렇게 지금 3개 반이 있어요. 1, 2, 3 3개 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지금 화요일 날 보시거나 목요일 날 보실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그러니까 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1교시, 2교시, 4교시 요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계지리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을 건데요. 제가 요것도 만들어서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건,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잘 보라고 했죠. 오늘 강의 잘 보라 했죠. 왜냐, 한번 이날 저희가 그 EBS 기능을 보면 온클 라이브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 혹시 아세요? 잠깐 보여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죠. 왜냐면 좀 보셔야 돼요. 제가 할 거니까. 자, 이게 제 거거든요. 따라란. 자, 한번 틀어져 보라 이겁니다. 네, 지금 끄시면 안 되겠죠? EBS가 참 그래요. 밤에도 잘 안 들어가지네요. 저희 집 기가렌 쓰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나오죠. 우리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가 이렇게 지금 A, C, F 이렇게 3개죠. 아마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요, 제가 여기 온클 라이브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화상 수업을 여러분한테 등록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온클 라이브를 할 건데,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해당 수업 시간에 이 라이브를 틀어 드릴 거예요. 이 라이브를 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종종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뭐 수업 영상을 또 올릴 거예요. 근데 이제 온클 라이브 들어오면 여러분들 화면 안 켜주셔도 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한 번 좀 켜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제가 체감하고 있는 이 지금 EBS의 서버가 어떤지 좀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채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이 채팅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물론 뭐 그거보다는 저는 한번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수업해야죠. 수업 맞아요. 수업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1교시인 분들은 몇 시? 8시 50분에 제가 온클 라이브 딱 틀 겁니다. 딱 틀 거예요. 그러면 다 들어오세요. 전 학교에서 들어오겠습니다. 학교에서 들어올 테니까 채팅창으로 뭐 출석 확인 정도만 하겠습니다. 와서 대화 뭐 한마디 하시고 얼굴 한번 비추고 가세요. 한번 요거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2교시에 있는 반은 9시 50분, 4교시에 있는 친구들은 11시 50분 하고 밥 먹으러 가세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 즉석에서 바로 풀어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하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온클 라이브를 들어와 달라. 언제? 금요일날 해당 시간에 맞게끔.
좀 들어와 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수업 영상은 하나 더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세계를 바라봤던 이제 조상들의 인식관, 세계 지도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세계지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계를 휘어잡았던 그 시대의 문화들, 그 시대의 종교들, 그 시대의 가치관들에 따라서 조상들의 가치관이 바뀌어 나갔다는 거. 요 정도 보고 가는 거니까요. 1단원은 좀 이런 식으로 맛만 보고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좀 이해 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세계지리 강의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주자주 요렇게 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려 합니다. 왜냐면 요렇게 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편하고 제가 일단 요 자리가 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 뭐 프린트를 실제로 띄워드려서 바로바로 제가 필기하면서 수업해 나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학교에서 찍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찍으면 소리가 지금처럼 잘 좋을라나 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지리 만들어가는 재미있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죠? 네, 이런 거 못 하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예, 충분히 다 하실 거라 믿고 저는 오늘 이제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그리고 다음 주겠네요.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어느 반은 목요일, 그리고 나랑 창진 듣는 사람들은 다음 주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